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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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비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하베르츠 말도 안 나오네. 하베르츠 잘 부탁한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 용남형 왜 약했어요? 개짱나네 진짜. 오늘 용남형 왜 약했어? 하베르츠랑 라이스까지 물어볼 게 많아 오늘. 말도 안 나오네 진짜로. 네, 오늘 이제 모닝 텐트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제 용남형을 모신 이유는 일단 기존 출연진 중에 스케줄이 9시에 저밖에 안 돼서 12시는 다 안 돼요. 9시에 저밖에 안 돼서 오늘 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용남형이 온 이유는 아스날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최근에 그 아스날 관련 이슈들을 형철이랑 덕현이랑 둘만 이야기하더만요. 맞아요. 뭐 수빈이 형이 올 땐 또 수빈이 형과 같이 해서 셋이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스날 팬의 얘기를 좀 들어볼 차례가 왔어요. 하베르츠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겠어. 이해는 한다. 그래 이해는 하겠어. 아르테타가 자카의 롤처럼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미드필더로 쓴다는 얘기죠. 뭐 제로톱으로도 사실 쓸 수 있고 다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베르츠가 그 레버쿠젠이었죠? 네, 잘했던 시절에서 지금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시켰던 일시불 골을 제외한다면 사실 뭐 엄청나게 보여줬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첼시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네. 근데도 물론 일시불 골도 대단하고 그나마 첼시 공격진들 안 풀리는 멤버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잖아. 네. 근데 이 선수한테 1,000억을 쓴다고? 1,000억.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000억이면은 사실 매 시즌 좀 결정력이 좀 더 지금보다 좀 좋은 선수여야 되고 네. 뭐 2자릿수 득점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아스날은 페페한테도 1,00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한테 1,000억 쓰는 거 사실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때와 지금 보드진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시세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하베르츠 1,000억은 아니 내가 한 600~700억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해. 네. 근데 하베르츠 1,000억은 나는 사실 좀 오바라고 보거든. 솔직히 저도 그거 같아. 그러니까 아르테타 픽이면 웬만하면 쓸 것 같거든요. 약간 쓰죠?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어떤 감독이 선수 딱 픽했을 때 저는 그 클롭도 사실 클롭이 알아서 쓰겠지. 약간 그렇게 좀 믿는 주의거든요. 아르테타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테타도 자기가 픽해서 쓴다 그러면 아무리 애매한 선수여도 그래 아르테타가 잘 개조해서 쓸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쓰임새랑 별개로 가격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1,000억은 좀 너무한 거야. 가격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자카가 지금 아직 안 갔잖아요. 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적이 되면 아마 자카도 갈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선수들이 분명 만약에 라이스도 이적을 하게 된다면 6번 롤보다는 8번을 조금 더 맡길 생각인 것도 있는 거고 물론 6번도 쓰려고 하지만 거기에 하베르츠도 있죠. 에밀 스미스 로우도 그 느낌이죠. 있죠. 그리고 파비오 비에이라도 그 느낌이에요. 다 그 위치예요. 물론 웨데고르 자리에 파비오 비에이라는 쓸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점을 놓고 보면 그 위치에 포메이션을 거치는 선수가 4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에밀 스미스 로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적을 시키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같이 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하베르츠한테 1,000억까지 줘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첼시는 사실 보엘리 구단 오고 나서 지난해도 그렇고 한 4,000억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적 지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봐봐. 사우디에 파는 거 봐봐. 잘 팔잖아. 미친 듯이 잘 팔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스날한테 하베르츠를 1,000억에 판다? 그래서 첼시가 어제 하루 동안 뭐 2,000억 정도 지금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거피셜들이긴 했지만 다 오피셜은 아직 안 떴지만 거의 하루에 2,000억 번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의 지분이 하베르츠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에두가 지금 현지에서 보도를 보면 굉장히 좀 비판의 요소가 많아요. 에두 아웃 얘기도 많고 그렇죠. 비판의 요소가 많은데 그래도 지난 해들을 보면 아르테타가 어느 정도 원하는 선수들을 데려와 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 플러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두도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함께 계속 가면서 아스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베르츠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하베르츠에 1,000억을 쓰는 순간 우리가 더 주요하게 노리고 있었던 타겟들을 가져갈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3명, 4명을 더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돈이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베르츠에게 1,000억을 쓰는 순간 그 인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용남형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하는 게 또 에두가 그동안 보면 에두가 장사 잘 못했어요. 선수 잘 못했어. 근데 이게 사실 그건 그래요. 에두만 그랬다라고 하면 에두 아웃 인정. 근데 이거는 종특이야. 아스날 구단 자체가 조금 그런 아쉬운 기류가 있긴 했지. 더럽게 못 팔아. 페페 1,000억 주고 사왔죠? 장담컨대 페페 잘 받아야 100억, 200억 받을 겁니다.
지금 뭐 파티도 네. 500원 얘기 나오는데 못 받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적게 받거나 못 팔거나 막 그럴 수도 있다.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라이스 이적사가에 맨체스터 시티가 참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스날이 올 시즌 이적 시장을 이렇게 출발할 때 라이스 선수가 사실 제일 탑 타겟이라고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미드필더 보강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 아스날은 무조건 라이스에게는 거액의 돈을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 아스날에게도 지금 필요한 보강 포인트가 맞기 때문에 라이스는 일단 우선순위고 아스날이 일찍이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이 일단 뜨고 있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라이스는 아스날로 간다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였죠. 근데 갑자기 맨체스터 시티가 참전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봐요. 같은 게 시즌 막바지부터 나왔어요. 그래.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 그 37라운드인가 노팅엄전 중계할 때 3-2-4의 전술 아스날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계 중에 제가 그래서 이 전술 라이스가 왔을 때를 가정하고 아르테타가 전술 실험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라이스는 이미 그 시기부터 아스날하고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최대한 차분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화를 좀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야 이게 그라데이션 올라가. 이미 냈어. 그러니까 봐봐. 시즌 막바지부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리그 웨스트햄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분명 라이스의 몸값은 더 뛸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로드리의 백업을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맨시티였어요. 왜냐면 칼빈 필립스가 망했으니까. 망했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날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언론을 통해서 라이스를 사올 거다라고 시즌 막바지부터 흘렸던 거로 기억을 해요. 라이스의 가격 올라가고 비싼 거 인정합니다. 1,000억 넘어가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애당초 우리가 탑 타겟을 라이스로 잡았으면 하베르츠 딜이 먼저가 아니라 라이스는 6번과 8번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부상도 잘 안 당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먼저 데려와서 그 다음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가고 뺄 애들은 빼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존나게 자신만만해. 이유를 모르겠어. 졸라 자신만만해. 그거 알아요. 1차 비드도 했어요. 근데 사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야 되는 선수인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더 불겠지. 1차 비드에 분명 안 될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빠르게 2차 비드를 걸고 3차까지 가더라도 이게 다른 팀들이 참전하지 못하는 상황선에서 본인들이 조금 더 빠른 결정을 내려서 라이스를 먼저 데려왔어야지. 근데 지금 맨시티 참전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칼빈 필립스 같이 해서 판단 얘기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맨유 얘기까지 나와요. 맨유도 참전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맨유는 지금 사실 이제 인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거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아스날의 커리어와 맨시티의 커리어를 봤을 때 우승에 조금 더 근접한 팀은 사실상 현재 흐름에서 맨시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지. 당연히. 라이스가 런던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가족들도 런던에 있는 걸 원한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선수 본인의 커리어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라도 우승에 조금 더 나는 근접한 팀을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라이스는 맨시티를 갈 거예요. 좀 더 축구에 대한 그 야망이 좀 있는 캐릭터, 커리어에 대한 야망이 있으면 지난 시즌 트래블을 했잖아요. 그래. 맨시티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쨌든 라이스도 계속 잉글랜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선수들에게 팬 밑에서 뛰는 게 어떻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런 질은 사카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 다 해. 그래서 그런 게시물들에 뭐 라이스가 좋아요 누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탑 타겟을 라이스로 잡았으면 라이스에 더욱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선수를 미리 선점하고 그 다음 과정들을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 자체가 빠그라진 거지.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하베르츠에 1,000억을 때려박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탑 타겟부터 일단 1순위로 데려오겠다고 했던 선수부터 확실하게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후순위 선수들한테 거액을 투자한다고 하니 당연히 팬들은 이거 뭐 하는 거냐 보드진. 또 이상한 이적 시장 낭비하려고 지금 헛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라이스를 1,300억에서 1,500억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다가 하베르츠 금액에 500억, 600억 투자했는데 하베르츠 못 살 것 같대. 그러면 팬들은 야 그래도 우리 라이스 샀어 이러니까 다들 오케이 할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라이스 있으니까. 근데 하베르츠 1,000억 주고 샀어. 라이스 1,000억 준대. 근데 맨시티가 1,500억 불러. 그래서 맨시티한테 뺏겨. 이런 팬들은 뭐 개짓거리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네.
채팅창에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코 이명철 씨라고 하는데 전 동질감을 못 느끼는 게 저희는 비드도 못 하고 끝났어요. 못 하고도 아니야 비드도 안 하고 끝났어. 아 근데 맥칼리스터 샀잖아요. 그건 맞아. 왜 우리 뭐 합리적으로 샀잖아. 그거 합리적으로 산 거 인정.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라도 나와야지 그나마 팬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하는 건데 지금 아스날은 사실 탑 타겟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치.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뭐 팀버 해가지고 지금 사실 제일 이적설 많이 나오는 게 하베르츠, 라이스, 팀버입니다. 팀버. 사실 저는 이 중에 제일 필요한 건 라이스라고 봐요. 그 다음이 팀버고 그 다음이 하베르츠예요. 어쨌든 누가 봐도 라이스가 무조건 탑 타겟이야. 근데 이게 지금 선택이 바뀌면서 대부분 좀 저명한 기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라이스 맨시티가 라이스에 대한 오퍼를 넣을 거고 칼빈 필립스는 맨시티에 남아서 본인도 경쟁을 펼칠 거고 그릴리시처럼 한 시즌 만에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조금 더 시즌을 거치다 보면 자기도 나아질 거다. 맨시티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면 필립스 나가고 싶지 않아 해요. 자유하고 싶어 한다고 하죠. 필립스 맨시티에. 근데 맨시티라는 클럽 자체가 지금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저는 라이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말 맨체스터 시티가 라이스 이적에 뛰어든 이상 라이스 사가에 대한 판도는 꽤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엄마가 야채 사오라 하는데 과자 사면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야채 사오라고 하는데 그 야채 타임 사온 거야. 야채 크래커 사온 거야, 맞아. 그래. 아니 이거 말고요. 야채 사달라니까.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시금치랑 콩나물 사달라 그랬는데 야채 크래커 사오신 거지. 한 8분, 10분 지금 용남이 형만의 그 어떤 분노의 비율을 좀 느꼈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었거든요. 잘 발산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아스날이 좀 답답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게 맞고 맨시티는 이제 그 사미 목벨의 그 트위터를 보니까 라이스에 대해서 이제 1억 파운드, 1,657억에 임박한 오퍼를 준비하고 있다. 금액도 일단 좀 세게 부르고 있죠. 반대로 아스날의 경우는 2번 비드를 했는데 일단 추가 비드까지 해서 거절을 좀 당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맨시티가 1억 파운드를 준비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아스날이 제일 최근에 비드한 금액은 9천만 파운드였어요. 그렇죠. 이미 이 금액 자체가 맨시티에게 좀 밀리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탑 타겟인데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아직까지 좀 공격적인 제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스트햄은 항상 1억 파운드 이상을 좀 요구한다고 했죠. 라이스 영입에 대해서 쭉 이 정도 요구 금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미 목벨의 말대로 진짜 맨시티가 1억 파운드로 먼저 오프닝 비드를 한다면 당장은 맨시티가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칼빈 필립스가 딜에 포함이 된다든지 하는 등의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자, 아스날이 이제 최우선 타겟인 라이스에 대해서 세 번째 비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상황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라이스가 원래는 런던 클럽을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로마노 얘기를 들으니까 맨시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웨스트햄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보를 받은 이후에 라이스 영입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맨시티는 구단뿐만 아니라 선수 측도 확인했는데 라이스는 어떤 움직임에도 이제 열려 있으며 구단 간 거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맨시티의 오프닝 비드를 웨스트햄이 받아줄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수 측에 있어서는 결국 라이스가 로마노에 따르면 어느 정도 맨체스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같은 영국에 있는 거잖아요. 맨체스터에 있나 런던에 있나 당연히 런던이 좀 더 살기 좋겠죠. 공업 도시고 여기 런던은 공업 도시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점을 놓고 보더라도 본인의 축구 커리어상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캐스터 해설을 하게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축구 캐스터와 축구 해설위원들의 종목은 무조건 월드컵 중계예요. 대한민국 월드컵 중계.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본인이 최정상급의 무대에 올라가서 챔피언스리그나 아니면 월드컵 결승전에 뛰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지역에 대한 어떤 연고 혹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거리를 못 가는 거리가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가 쉬는 타이밍에 거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의 커리어를 더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주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막강한 팀이 현재로서 모든 유럽 팀을 통틀어서도 맨시티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당연히 이 사과는 조금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스는 이 현재 디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공소유권을 되찾고 수비 상황에서 공격 상황으로 공을 운반할 수 있는 최상의 자원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 또 라이스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펩 가르디올라 같은 감독들은
약간 라이스를 변형 3백 같은 전술의 센터백으로 내려서 되게 전술적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톤스도 쓰지 않았나요? 맞아요. 투볼란치가 될 수도 있지만 역시 그게 주가 되겠지만 좀 변형 전술을 쓴다면 갑자기 라이스 위치를 좀 곳곳으로 옮겨서 약간 다재다능한 라이스의 장점을 페카르돌라는 전술적으로 꽤 요긴하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도 있어요. 아르테타는 이제 라이스를 미래의 주장으로 보고 있다. 네, 이건 이제 사미 목벨의 얘기인데 라이스가 아스날의 미래 주장이 될 수 있다. 영입 직후 당장 라이스에게 주장직을 부여할 계획은 없지만 곧 아스날 드레싱룸의 리더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해는 되는 게 네. 웨스트햄에서 사실 라이스가 마크 노블이 마이년에는 주장이긴 했지만 경기 자주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치. 사실상 필드에서의 주장은 한 두세 시즌 가까이 지금 라이스 선수가 계속 혼자 보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라이스 선수가 동료도 되게 리딩도 잘해주고 이번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할 때 봐도 다들 라이스를 믿고 따르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멘탈을 가진 선수는 처음으로 팀을 옮긴 그 첫 시즌에 바로 주장 한 장을 잡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정도의 선수는 라커룸 리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웨데고르가 주장원장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급격하게 바꾼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주장단에 포함이 돼서 뭐 웨데고르가 없을 때는 자카가 찼던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사실 찰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카가 찬 것도 있어요. 왜냐면 자카는 주장단에 사실 빠졌던 인물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자카한테 넘겨줬던 것도 있는데 자카는 어쨌든 선수들만의 리더가 됐었던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그 포함되는 이제 어쨌든 바운더리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라이스는 그 멤버에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제가 봐도 사미 목베는 진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웨데고르 자리를 뺏는다라기보다는 주장단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주장단이면 라이스는 어느 팀을 가도 그 팀에는 충분히 주장단에 오를 수 있다 정도가 되겠고 용남형의 분노와 함께 이제 제가 약간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드렸거든요. 라이스 사가가 조금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경쟁이 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적 그 인수 사가에 따라서 혹시 맨유 역시도 이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까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라이스 얘기는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니 맨시티 돈 많이 벌어놨으면 그 허리 쪽 말고 그냥 은바페 사요. 은바페. 왜 라이스에다 돈을 쓰냐고. 허리는 쓰지 말라고. 그래. 윙포드 보강도 사실 맨시티가 필요하긴 한데 근데 맨시티도 사실 보면 이제 균도안도 일단 바르셀로나 갈 것 같고 뭐 베르나르드 실바도 관련해서 뭐 이적설이 있잖아요. 뭐 사우디 얘기도 있고 뭐 파리 얘기도 있고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라이스에 대해서 맨시티도 좀 본격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코바치치가 영입이 되긴 했지만.